미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아직 인하 계획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쇼핑센터들의 공실률이 5.3%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구인과 채용, 퇴직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에선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과 이에 따른 국경 이민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급락한 미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성적이 아직도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2024년 새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아직 인하 계획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올 중반 이후에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3번 내릴 기준금리 인하가 5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연준 멤버들은 6월이나 7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2024년을 시작하며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했으나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올 중반에나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FOMC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에서 4연속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를 2%에서 통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의지가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 지난해 7월을 끝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역으로 아직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내릴지 인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혀 올해 3번 인하하되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습니다. 대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간을 12개월 내지 18개월로 잡았던 문구도 삭제해 앞으로 경기 지표들을 보고 기준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올해 몇 번 얼마나 인하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새해 첫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 성장이 견고하고 고용과 물가가 더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망이 아직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새해 첫 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를 3월에서 5월로 다소 늦추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세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다음 회의인 3월 20일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49%로 갖게 내다본 반면에 5월 1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1%로 높게 잡았습니다. 이에 비해 라파엘 포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 등 일부 연준 멤버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올 3분기에나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 3분기에는 연준이 7월 31일과 9월 18일에 FOMC 회의를 갖고 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앞서 연준은 지난해의 마지막 12월 회의에서 발표한 경기 전망에서 2024년 안에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려 기준금리 수준을 현재 5.4%에서 올 연말에는 4.6%로 낮출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쇼핑센터에서 비어있는 공실률이 5.3%로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들이 활력을 되찾고 오피스 빌딩들은 아파트먼트로 전환함에 따라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며 큰 위기에 빠졌던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양대 산맥인 오피스 빌딩들이 대거 아파트먼트로 전환하는 재건축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쇼핑센터들도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리테일 쇼핑센터들은 비어있는 공간인 공실률이 2023년 말 현재 5.3%로 급락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10%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급락한 것이자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팬데믹 시절 미국의 쇼핑센터들은 7% 정도가 비어있는 공간을 기록한 바 있어 상당히 개선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들의 스토어 렌트비는 지난해 4분기에 1년 전보다 4.1% 올랐으며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17%나 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안정과 강세가 계속되자 미국민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사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쇼핑센터들은 소매상들이 변하는 추세에 따라 스토어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며 사업하려는 업주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핑센터들에선 고객들이 원하는 업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매장 내부 수정도 손쉽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들은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추세를 감안해 각 매장의 크기는 줄이는 대신 스토어에서는 실제 물건들을 비교해 고르게 한 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픽업만 해도 되는 새로운 쇼핑 패턴에 맞추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들은 이와 함께 고객 우선주의로 단순히 소매 매장뿐만 아니라 메디컬 오피스, 실내 운동시설,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까지 유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여파로 오피스 빌딩과 쇼핑센터들이 많이 비어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돼 왔으나 미국 경제의 호조로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들은 팬데믹으로 텅 비는 바람에 팔 수도 없고 재용자하기도 어려워져 줄도산하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경고받아 왔으나 오피스 빌딩들은 대거 아파트먼트로 전환하는 재건축이 본물을 이루고 있고 쇼핑센터들은 내부 구조로 바꿔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시작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시장에서 구인과 채용, 퇴직 등에선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2월에 902만 개로 소폭 늘어났고 채용도 562만 명으로 약간 증가한 반면 이직과 해고를 포함한 퇴직은 537만 명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새해 미국 경제에서 냉각이 가장 우려되는 고용시장에서 아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통계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2월에 902만 개로 전달의 893만 개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잡 오프닝은 2022년 3월 1200만 개로 정점을 찍은 후에 지난해에는 1000만 개, 900만 개 아래로 잇따라 줄어든 바 있습니다. 12월의 잡 오프닝은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23만 9천 개가 늘어난 반면 도매 업종에선 8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12월의 채용 규모는 562만 명으로 전달의 555만 명에 비해 약간 늘었습니다. 12월 채용에서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서 3만 5천 명을 늘렸으나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에선 11만 9천 명이나 줄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잡 오프닝이나 채용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같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전체 퇴직자들은 537만 명으로 전달의 540만 명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퇴직자들 가운데 스스로 그만둔 이직자들은 340만 명이고 해고된 사람들은 160만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많은 임금이나 더 나은 베네핏을 원해 이직한 사람들은 12월에 도매 업종에서 6만 3천 명이나 늘어나 가장 많은 일터 바꾸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소셜 지원에서의 이직자들은 7만 1,000명, 수송 저장에서는 3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해고자들은 수송 저장 업종에서 4만 3천 명,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서 1만 8천 명이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600만 명인데 비해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900만 개로 아직 1대 1.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머지않아 역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잡 오프닝에서의 숫자는 구인이 완료된 허수도 있어 일자리 하나에 최소 2명 이상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변했으며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1년 만에 2배는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둘러싸고 이민 정책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주 하원 전체회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상원은 이를 일축하겠다고 반박하고 있어 선거철 이민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 탄핵과 이에 따른 국경 이민 정책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5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31일 새벽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8대 15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해 하원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연방 하원 전체 회의에서는 내주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단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가결시키게 됩니다. 내각의 장관을 탄핵하려는 시도는 미 역사상 1876년 이래 두 번째이며 1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150년 전 전 정부 장관이 하원 탄핵을 받았다가 상원에서 무죄 판결된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내주 가결하더라도 민주당 상원이 진행할 탄핵 재판에서는 3분의 2인 67패 지지가 나와야 실제 탄핵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50년 전에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것이었다면 이번에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개인적인 범죄나 부패 혐의가 전혀 없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 책임자로서 불법 입국자들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 반박당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다수도 공화당 하원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범죄 증거 없이 탄핵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탄핵 권한을 곡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그러한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철 인행 이슈로 떠오른 국경이민 정책을 놓고 파상 공세를 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굳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전을 펴고 있어 이민 정책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랴부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나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마련한 새 국경 이민 정책안이 최종 가결되지 않고 있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백악관과 합의한 새 국경 정책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이민 행렬이 하루에 8,500명, 7일 평균 5,000명이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멕시코나 출신국으로 신속 추방토록 대폭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으로 급락한 미국의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학력이 초대형 연방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성적은 팬데믹 직전보다 3분의 1 수준, 영어는 4분의 1 수준만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는 팬데믹 기간 중 학교 수업을 폐쇄하는 바람에 수학과 영어 성적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8학년 사이에 수학과 영어 성적은 평년보다 반년치가 뒤처졌던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연방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2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 개인 교습 튜러, 서머스쿨 등으로 학력 회복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이를 평가한 결과 미국의 공립교육에서 팬데믹 시절 급락했던 학력 수렁에서 탈출해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직 완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즈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8학년 사이에 수학 성적이 급락해 평년에 비해 반년치나 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끝난 2023년에는 수학 성적이 회복세로 돌아서 3분의 1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반년치 뒤처졌다가 2개월을 회복했으나 아직 4개월은 뒤처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4분의 1 회복한 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더욱이 미 전역의 교육구들 가운데 부유층과 중산층, 빈곤층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미 전역의 교육구들 가운데 27%는 팬데믹으로 수학과 영어 성적이 반년치는 뒤처졌다가 급속 회복하기 시작해 지금은 2개월여 뒤처지거나 오히려 팬데믹 직전보다 나아진 곳도 있는데 대부분 부유층이 몰려 사는 지역들입니다. 교육구들의 38%인 중산층 지역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수업 중단으로 수학과 영어 성적이 급락했다가 이제는 많이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완전 회복하지 못해 6개월 이내 수개월치는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구들의 35%는 주로 빈곤층 지역으로 팬데믹 기간 2년치나 뒤처졌다가 급속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도 반년 이상, 1년이나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보면 팬데믹 직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나아진 곳들은 매사추세츠, 위스콘신, 뉴저지, 유타로 집계됐습니다. 펜실베니아는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2023년 현재는 평균보다 나아져 가장 많이 회복한 주로 꼽혔습니다. 오하이오도 수개월 뒤처졌다가 이제는 팬데믹 직전으로 회복한 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팬데믹으로 3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이제는 2개월 뒤처지는 것으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미시시피는 팬데믹으로 1년 가까이 대폭 후퇴했다가 이제는 반년치 후퇴로 회복해 6개월 이상 대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조지아는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아직 반년치는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팬데믹으로 초, 중등 수학 성적이 1년 이상 후퇴하는 직격탄을 맞았는데 강력한 보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1, 2개월 개선하는 데 그쳐 아직도 거의 1년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오레건주는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초중등 학업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1년 반이나 후퇴했다가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아직도 1년 3개월은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